피부과에 처음 가시려는 분들은요, 대부분 이 두 가지로 막히죠. 첫째,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둘째, 괜히 비싼 거 추천받는 거 아니냐 의심부터 든다. 게다가 요즘 후기들은 광고 같고 부작용은 무섭고 돈은 쓰고 싶은데 흔히 얘기하는 호갱은 되기 싫고, 오늘은 그 고민을 딱 정리해 드릴게요. 피부과 입문자 기준으로 가성비 시술 3가지만 딱 알고 가시면 쓸데없이 돈 새는 확률이 뚝 떨어집니다. 내일의 나를 위한 건강한 피부 가이드. 안녕하세요. 내일 피부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 동주입니다. 원장님, 피부과 입문자 기준으로 첫 번째 가성비 시술은 뭘까요? 첫 번째 가성비 시술은 바로 여드름 치료예요. 피부과 입문자들이 피부과를 제일 먼저 찾는 이유가 보통 여드름 때문인데요. 이 여드름 치료는 방향만 잘 잡으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드는 시술이 아닙니다. 입문자 여드름의 기본은 딱 이거예요. 첫 번째는 정확한 압출, 두 번째는 상태에 따른 약 처방과 주사. 이 조합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성비가 좋습니다. 좁쌀이나 면포가 많으면 압출을 베이스로 하면서 피지량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염증성 여드름이 많다면 염증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미 흉터로 진행되었다면 이건 여드름 치료가 아니라 기타 프리미엄 영역으로 가셔야 합니다. 입문자는 대부분 활동성 여드름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염증을 꺼트리고 막힌 걸 뚫고 재발을 막는 것이 1순위로 중요합니다. 근데 피부과 가면 여드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묶어서 몇십, 몇백 하기도 하잖아요. 그건 뭐예요? 피디님, 그 질문을 보통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짚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드름 프로그램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여드름이 오래되고 염증이 반복되고 흉터까지 같이 관리해야 하는 단계라면 여러 시술을 묶어서 가는 게 오히려 효율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입문자 입장에서는 지금 내 얼굴에서 꼭 필요한 것이 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구성이 과해지게 되면서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과에 처음 내원하시는 분들은 패키지 프로그램보다 이렇게 선택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단 처음 내원 당일은 압출과 염증 조절부터 시작을 하고요. 2-3주 정도 반응을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술을 결정하는 거죠. 처음부터 풀세트로 들어가면 돈도 돈인데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자극이 누적되면서 오히려 회복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럼 가성비 여드름 피부과 라고 하면 어떤 걸 봐야 하는 걸까요? 피부과 입문자 기준에서는요, 압출을 짧은 시간 대충 하는 게 아니라 경험 있는 피부관리사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하는지 확인하는 게 일단 굉장히 중요하고요. 시술뿐만 아니라 재발을 막는 관리까지도 안내하는지,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 가성비 시술은 바로 보톡스입니다. 입문자 기준에서 차감 효과가 가장 빠른 시술 중에 하나가 보톡스인데요. 이마, 미간, 눈가 주름과 같은 표정주름이나 사각턱 같이 근육 비대가 있는 경우에는 보톡스의 효과 대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보톡스 시술의 핵심은 이 3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유니트로 표시되는 보톡스의 용량을 꼭 확인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어떤 제품의 종류가 사용되는지, 그리고 희석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술자의 디자인에 따라서 같은 보톡스라도 어디에 얼마를 넣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름 보톡스는 딱 필요한 부위만 맞는 게 좋고요. 이 사각턱 보톡스는 근육의 커진 정도에 따라서 용량을 결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각턱 보톡스만 계속 맞게 되면 그 위쪽의 측두근이 헬멧을 쓴 것처럼 튀어나오거나 침샘이 커져서 불룩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측두근 보톡스나 침샘 보톡스를 같이 맞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여러 부위를 한 번에 맞는 것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갈턱 보톡스와 입꼬리 보톡스를 같이 맞고 표정이 굉장히 어색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움직임이 많은 대표적인 부위인 입 주변에는 한 번에 이 두 군데를 다 맞는 것보다는요, 한 군데를 먼저 맞거나 또는 두 군데를 꼭 다 맞아야 한다면 용량을 줄여서 맞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피부과 입문자는 보톡스는 뭐 가까운 피부과? 아무 데서나 맞아도 된다, 이런 말은 맞나요? 아무 데서는 절대 아닙니다. 보톡스는 비교적 대중적인 시술이지만 시술자에 따라서 시술 디자인과 부작용 대처 능력이 하늘과 땅처럼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입문자는 특히 표정이 어색해진다,
눈이 무거워진다, 비대칭이 생긴 것 같다, 이런 점을 굉장히 무서워하시잖아요. 그래서 보톡스는 가성비로 가더라도 시술 직전에 여러 가지 표정을 지어보게 하면서 근육의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시술 전에 충분히 상담을 하면서 부위별로 간격을 다르게 계획을 잡아주는 병원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 내가 원하는 보톡스 효과를 본 병원을 찾았다면 그 원장님께 3-4개월 간격으로 꾸준히 만든 것이 보톡스의 효과와 안정성, 이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가성비 시술은 턱 및 이중턱 리프팅입니다. 사실 리프팅은 가성비라고 말하기 조금 어려운 영역인데요. 그 이유는 리프팅은 어떤 장비를 쓰는지, 에너지를 어디에 얼마나 넣는지, 얼굴을 어떻게 읽고 설계하는지 등 의사의 실력과 장비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입문자에게 가성비로 권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외인 부위가 있어요. 바로 턱 밑과 이중턱입니다. 이유는 상당히 간단합니다. 이 피부과 입문자분들이 원하시는 효과를 생각해보면 답이 거의 바로 나오는데요. 피부과에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얼굴 전체 라인을 조각하듯이 정리하지 않더라도 턱 밑만 충분히 정리해주면 체감하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되거든요. 보통 턱 밑과 이중턱은 목표의 범위가 좁고요. 결과가 거울이나 제3자에게 바로 보이게 되고요. 얼굴의 전체의 조화를 건드리지 않아도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가성비로 접근이 가능한 몇 안 되는 리프팅 영역입니다. 단 여기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턱 밑 지방량이 많은 타입인지, 또는 턱 밑이 처진 타입인지, 또는 피부 탄력이 저하된 타입인지 적절하게 구분을 해서 나에게 맞는 리프팅 시술을 받아야 합니다. 이걸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무작정 시술을 받게 되면 턱 밑이라고 하더라도 어색해 보이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입문자분들에게 권하는 방식은 바로 이거예요. 일단 턱 밑 라인만 국한해서 시술 범위로 한정하고요. 과한 욕심 없이 한두 번으로 끝내려기보다 반응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시술을 받는 거죠. 이렇게만 가면 입문자 입장에서 돈 대비 체감 만족도를 가장 높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중턱 시술의 레이저로는요, 인모드나 슈링크, 온다, 올타이트까지 정말 다양한데요. 대부분 50만 원 이하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저렴한 라인업도 많고요. 그리고 내가 레이저가 싫다고 한다면 윤곽지선이나 브이올렛 등의 주사 시술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럼 반대로 이건 가성비로 하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시술은 뭐가 있을까요? 시술자의 손을 굉장히 많이 타는 시술들인데요. 대표적으로 필러, 그리고 색소 레이저, 흉터 레이저 치료입니다. 이쪽은 진단과 설계가 틀리면 아예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입문자일수록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가성비 3가지가 주제이기 때문에 살짝 경고만 해드리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입문자 입장에서는 어떤 시술을 받아야 할지도 어렵지만 결국에는 어디 병원을 가야 하느냐, 이것도 진짜 고민되거든요. 입문자 기준으로 실패 확률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입문자 기준에서 이 3가지만 잘 지켜도 실패할 확률이 확 줄어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단순하지만 가장 정확합니다. 내 지인이 효과를 말이 아니라 본인의 얼굴로 보여준 병원이에요. 후기는 얼마든지 꾸밀 수 있고요. 광고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나 여기서 받았는데 진짜 좋아졌다 하고 실제 얼굴로 결과를 가져온 사람은 조작이 안 됩니다. 입문자라면 열심히 검색하기보다 이 한 번만 찾아도 절반은 성공이에요.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기준인데요. 실제로 공장형 피부과는 이 상담을 시작하자마자 이거 하셔야 돼요, 이거는 꼭 묶어서 하는 시술이에요, 이렇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치료와 시술을 진행하는데 입문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제대로 된 피부과 전문의 병원이라면 지금 당신의 피부 상태는 어떻고, 지금 이 시술이 당신에게 왜 필요한 것이며,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데 이런 치료 계획을 짠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치료받는 사람과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치료와 시술을 진행합니다. 또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는 시술을 말해주는 병원일수록 신뢰도가 높아져요. 입문자일수록 한 번에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가는 병원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피부과 원장의 치료 철학과 가치관을 알아볼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하루 종일 수많은 시술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건 이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음을 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의사도 사람이라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시술에 대한 의견과 생각을 정리하는 공간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요즘에는 블로그나 스트레드나 유튜브 같은 SNS를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본인의 생각과 의견을 소통하시는 분은 원장님들이 계신데, 이런 SNS는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나에게 맞는 피부과를 선택하시는데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도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시간 되시면 한번 놀러와 주세요. 그러면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과에 처음 가시는 분들 입문자 기준으로 가성비 좋은 시술 3가지. 첫 번째, 여드름은 무조건 큰돈부터 쓰지 마시고 압출을 기본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약 처방이나 염증 주사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보톡스는 이마미간 눈가와 같은 표정주름, 그리고 사각턱과 같은 근육비대인 경우에는 비용 대비 체감 효과가 빠른 시술입니다. 처음부터 여러 부위를 한 번에 해결하기보다는 필요한 부위부터 차근차근 접근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세 번째, 턱 및 이중턱 리프팅은 얼굴 전체 라인을 조각하는 데 비해서 비교적 목표가 단순하기 때문에 피부과 입문자에게도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영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피부과는 비싼 게 답도 아니고 싼 게 답도 아닙니다. 내 고민에 맞게 지금 필요한 것만 최소한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일 피부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 동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